여보,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영희의 눈이 번뜩이며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다. 며느리 사오리는 눈물 범벅 얼굴로 어머님, 그게 죄송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폭발한다. 닥쳐. 내 며느리랑 내 남편이 미쳤어. 만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숨을 삼킨다. 변명조차 못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정만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감자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평생을 도시에서 살다가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던 날, 만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흙을 만지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했던 몸은 시골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농사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어려웠죠. 무엇보다 아내 이영희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는 것이 만수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이 나이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서울에 있는 딸네 집 근처에 아파트라도 얻어서 살면 안 되나요? 만수는 아내의 불평을 들으며 묵묵히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가 이제 와서 낯선 시골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했으니까요. 시골로 내려온 후 영희는 읍내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영희의 모습을 보면 만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죠. 자신은 감자밭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아내는 여전히 생활 전선에서 뛰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창민이는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본인 아내 사오리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는 없었죠. 사오리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시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시골로 내려올 때면 영희는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만수도 사오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감자밭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오늘도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될 리가 있나요? 시골 장터에서 반찬 파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영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좋겠어요. 하루 종일 감자밭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니까.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농사일에 대한 열정도 처음처럼 뜨겁지 않았죠. 감자를 심고 가꾸는 일이 생각보다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와 회의로 바쁘게 지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만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영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당신 의견도 안 물어보고 무작정 시골로 내려와 버렸으니. 영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만수는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마음은 멀어져 있었죠. 영희는 도시의 편안한 생활을 그리워했고 만수는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두 사람의 바람이 어긋나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밭고랑을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죠.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난 이곳에서의 삶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영희가 이런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감자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보며 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 일에 매달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이제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내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각자의 고집만 부리고 있었죠. 점심때가 되자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준비한 식탁에는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침묵이 더 편해졌습니다. 사오리가 이번 주말에 혼자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죠. 그래요? 오랜만이네.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해줘야겠어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영희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오리는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살갑게 대했기 때문에 영희도 며느리를 무척 아꼈죠. 도시에서 자란 일본 여성이 한국의 시골까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수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사오리가 온다는 소식에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저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가 반가운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설렘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희는 시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도우려 했지만 영희는 손사래를 쳤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는 영희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죠.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소리였죠. 만수는 이런 평화로움을 사랑했지만 영희에게는 그저 적막하고 외로운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년퇴직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회사에 바쳤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식으로 바빴죠. 영희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영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에만 몰두했지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소홀했으니까요. 은퇴 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삶에 익숙해진 탓이었죠. 만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영희, 그리고 어린 창민이와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을까요? 주말이 되자 사오리가 혼자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단아하고 우아했죠.
영희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사오리야. 혼자 오느라 힘들었지? 창민이는 정말 출장 때문에 못 왔어? 네, 어머님.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죄송해요. 사오리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만수도 현관으로 나와 며느리를 맞았죠.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사오리가 짐을 풀고 거실에 앉자 영희는 준비해둔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사오리가 좋아하는 잡채며 전이며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죠. 사오리는 감동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오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만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영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오리야,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오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창민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대화도 거의 없어요. 사오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아이고, 그랬구나. 창민이 그 녀석 아빠를 닮아서 일 중독이야. 내가 한번 혼내줄게. 하지만 사오리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고 창민 씨마저 저를 외면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사오리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만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영희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힘들 때는 언제든 와. 여기는 너의 집이야.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시장에 가고 난 후 만수와 사오리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오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오리 씨, 감자밭 구경이라도 갈래요? 지금 감자꽃이 한창 예쁘게 피었어요. 사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감자밭으로 향했죠. 초여름의 햇살 아래 하얀 감자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사오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정말 예뻐요. 일본에서는 이런 풍경을 보기 힘들어요. 만수는 감자밭 사이를 걸으며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는지, 수확은 언제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사오리는 진지하게 듣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농사일 좀 도와드릴게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어요. 그렇게 사오리는 만수를 도와 감자밭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일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도 도시 생활이 그립지 않으세요? 사오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가끔은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이곳의 고요함이 좋아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도쿄에서 살 때는 늘 바쁘고 정신없었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사오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오리가 부엌에서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만수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가냘픈 어깨가 왠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사오리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사오리 씨, 창민이한테 서운한 게 많죠?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오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창민 씨는 일에만 빠져 있고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에요. 만수는 며느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그랬으니까요.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던 과거가 떠올랐죠. 내가 창민이에게 한마디 할게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사오리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오후가 되자 다시 두 사람은 감자밭으로 나갔습니다. 사오리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잡초를 뽑았고 만수는 그런 며느리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죠. 햇살이 따가웠지만 두 사람 모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과는 잘 지내세요? 사오리가 불쑥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죠. 글쎄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희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거든요. 그러시군요. 부부가 오래 살아도 마음이 통하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사오리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감자밭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사오리의 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사오리가 감탄했습니다.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매일 보는 풍경인데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 사오리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만수는 무심코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죠. 사오리는 놀란 듯 시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사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도 당황해서 손을 거두었죠. 미안해요. 그냥 머리카락이 흩날려서.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버린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그것이 연민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희가 돌아왔을 때 만수와 사오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흐뭇해했죠. 감자밭 일이 힘들었을 텐데 사오리가 도와줬구나. 고마워. 사오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만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오리와 함께한 하루가 자꾸만 떠올랐죠. 며느리의 외로운 눈빛,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뻗었던 손.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사오리는 혼자서 자주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창민이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오지 않았죠. 영희는 며느리가 자주 와주는 것을 좋아했지만 동시에 아들 부부의 사이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사오리가 또다시 혼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죠.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오리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너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사오리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희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 언니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어머, 큰일이네. 내가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영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오리가 인사했고 만수도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언니 상태 봐서 며칠 있다 올 수도 있어요. 사오리 잘 부탁해요.
영희는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만수와 사울이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여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사케가 있는데 한잔 하실래요? 사오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오랜만에 한잔하는 것도 좋겠네요. 사오리가 가져온 사케를 따르자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잔에 사케를 따라 마셨죠. 한 잔, 두 잔. 술 기운이 돌자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오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죠. 대학 때 같은 과였어요. 영희가 참 예뻤죠. 성격도 활발하고 똑똑했어요. 내가 먼저 반에서 쫓아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사오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는 법이에요. 사랑도 사람도. 사오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창민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만수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힘내요. 창민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사오리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어느새 밤이 깊어졌고 두 사람의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죠. 사오리 씨. 만수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오리도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의 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감자밭에는 하얀 꽃들이 만개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잎들이 햇살에 반짝였죠. 사오리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니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잡초를 뽑으며 일했습니다. 가끔 손이 닿을 듯 가까워질 때마다 서로 의식하며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그런 어색함도 잠시,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감자꽃 꽃말이 뭔지 아세요? 사오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죠. 자비로운 마음이래요. 아버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마음 같아요. 만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타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오리가 야채를 다듬는 동안 만수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본 요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사오리가 제안했습니다. 만수는 흔쾌히 승낙했죠. 사오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오야코동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네요. 사오리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만수가 칭찬하자 사오리는 수줍게 웃었죠. 창민 씨는 제 요리를 잘 안 먹어요. 한국 음식만 좋아해서.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감자밭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의 따가운 햇살 아래서도 열심히 일했죠. 어느 순간 사오리가 비틀거렸습니다. 햇볕에 어지러웠던 것이죠. 사오리 씨. 만수가 급히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사오리는 시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렀죠.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그늘에서 좀 쉬어요. 만수는 사오리를 감자밭 옆 큰 나무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쉬었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감자밭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사오리는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사오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도 같은 마음이었죠. 이 평화로운 순간, 며느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람이 불어 사오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이번에도 만수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오리도 시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아버님, 사오리가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죠. 그 순간 사오리가 먼저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당황해서 며느리를 밀어냈습니다. 사오리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요, 아버님.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오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아버님뿐이에요. 만수는 갈등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를 향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죠. 외로움에 지친 두 영혼이 서로에게 이끌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튼 것일까요? 우리 들어가요. 만수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사오리도 조용히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자꽃 아래서 나눈 그 짧은 입맞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수술이 잘 끝났어요.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수는 안도하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면 이 위험한 감정도 정리될 수 있을까요? 사오리는 영희가 돌아오기 전에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만수에게 말했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싹튼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자꽃 아래서 나눈 그 입맞춤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희가 집으로 돌아온 후로도 사오리는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부모를 찾아뵙는 며느리였지만 만수와 사오리 사이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죠. 영희는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사오리가 또 혼자 내려왔습니다. 창민이는 또 회사 일이야? 영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대요. 사오리는 힘없이 대답했죠. 점심 식사 후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부녀회 모임 있어서 저녁까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해먹어. 영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만수와 사오리가 다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사오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감자밭에 가볼까요? 오늘따라 집안이 답답하네요. 두 사람은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감자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만수는 감자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수확할 때가 됐네요. 올해는 작황이 좋을 것 같아요.
사오리는 시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일을 도왔습니다. 가끔 손이 스칠 때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거리를 두었죠. 지난번 감자꽃 아래서의 일 이후로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사오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이런 감정은 옳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창민 씨와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사오리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감자밭 창고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서 물을 마시며 땀을 식혔죠. 사오리가 만수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사오리는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죠.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만수도 거부하지 않았죠. 창고 안은 어둑했고 밖에서는 매미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냈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만수,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녀의 모임이 일찍 끝나 돌아온 영희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죠. 만수와 사오리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님, 이건... 사오리가 말을 더듬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닥쳐. 너희 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아끼던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사오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오리는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영희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사오리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떠나기 전 만수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만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사오리는 터벅터벅 걸어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만수는 마당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이제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 딸네 집에 갈 거야. 당신하고는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만수가 애원했지만 영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 평생을 바쳐 당신 뒷바라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그것도 우리 며느리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늙어서 예쁘지 않아서? 시골살이가 싫다고 투정 부린 게 그렇게 밉던가요? 영희의 절규에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택시를 불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죠. 영희가 떠난 후 집은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 창민이가 분노에 찬 얼굴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창민이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아내예요. 만수는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만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사오리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창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가정이 깨졌습니다. 어머니도 떠나셨고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던 건가요? 창민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아들마저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마을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만수를 손가락질했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영희의 부재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70 넘은 영감이 며느리하고 그런 짓을 했다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자밭도 돌보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성스럽게 가꾸던 밭이 황폐해져 가는 것처럼 만수의 삶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만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40년을 함께한 아내도, 사랑하는 아들도,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까지도 말입니다. 밤마다 영희가 떠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감에 찬 아내의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흘리던 눈물까지. 만수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영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홀로 남은 시골집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아들 창민이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딸도 어머니 편을 들며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용기를 내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의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안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내.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만수는 문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만 들렸죠. 아빠, 그만 가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결국 만수는 빈손으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죠. 동네 슈퍼에 가도, 면사무소에 가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이 먹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 만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때우고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희가 매일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감자밭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고 감자는 병들어 썩어가고 있었죠. 한때 정성스럽게 가꾸던 밭이 황무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씁쓸했습니다. 어느 날 창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오리가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창민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죠. 위자료도 안 받겠답니다.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싶대요. 창민아. 만수가 입을 열었지만 창민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엉망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사표를 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어 하세요. 창민이가 덧붙였습니다.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앞으로의 삶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영희의 친구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 영희가 보낸 거예요.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죠. 영희의 친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더는 못 참겠대요. 깨끗이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40년 부부의 연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거부할 자격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영희가 그러는데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래요. 집은 팔아서 나누고 각자 갈 길 가자고. 영희의 친구는 만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희가 많이 봐준 거예요. 아예 쫄딱 망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귀농의 꿈을 안고 내려온 이 집을 팔아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만 가득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만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쓰던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모든 것이 아팠습니다. 특히 결혼 사진을 볼 때는 가슴이 미어졌죠. 젊고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만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시골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감자밭도 넓은 마당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됐습니다. 가끔 사오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했죠. 창민이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한국에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사오리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젊은 여자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만수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등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죠. 늙은 나이에 정신 못 차리고 자식 며느리하고 그런 짓을 하다니. 만수는 그런 말들을 묵묵히 들으며 걸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옛 감자밭을 찾아갔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서 깨끗이 정리하고 다른 작물을 심어 놓았더군요. 한때 사오리와 함께 일하며 행복했던 그곳은 이제 남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자꽃이 피던 자리에는 다른 꽃들이 피어 있었죠. 원룸으로 돌아온 만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죠. 영희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자던 침대가 아닌 차가운 원룸 바닥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죠. 가끔 영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의 쓸쓸함만 남았습니다.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를. 평생의 반려자, 사랑하는 자식들, 따뜻한 가정, 모든 것을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만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새겨져 있었죠.
70 나이에 이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원룸에서 홀로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죠.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잠들었죠.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용기를 내어 영희가 일하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영희의 반찬 가게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요? 서울로 올라가셨다던데요. 딸이랑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새 주인이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만수를 알아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는 영희의 남편으로서 인사도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를 외면했죠. 만수는 쓸쓸히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영희와 사오리, 그리고 창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특히 영희가 떠나던 날의 모습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찬 아내의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오랜만에 창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창민이는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었죠. 만수는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룸으로 이사 오면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죠.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당당하고 듬직한 가장이었는데 지금의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혼자 사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우울감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몇 달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자밭에서 영희와 함께 일하는 꿈이었죠.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감자가 잘 됐네요. 행복한 꿈이었지만 깨고 나니 현실의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심경을 적어 내려갔죠. 오늘도 영희가 보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창민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기회조차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영희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수를 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죠. 만수 씨, 많이 야위셨네요.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잘 지내나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겉으로는 씩씩하게 지내는데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죠.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영희한테 정말 미안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영희는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만수 씨도 이제 놓아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친구는 떠났습니다.
만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70평생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만수는 거절했죠. 수술을 받아서 건강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돌아갈 가족도 함께할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만수는 영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하지 못할 편지였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영희야,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했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소. 편지를 쓰고 나서 만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오리와의 감정은 그저 순간적인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영희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만수는 서랍에서 묵주를 꺼냈습니다. 영희가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것이었죠.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와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만수는 생각했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후회를 안고서 말입니다. 원룸의 작은 부엌에서 만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영희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혼자서 해결해야 했죠. 라면을 먹으며 만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노부부가 다정하게 산책하는 장면이 나왔죠. 만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기가 너무 아팠으니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죠. 영희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을 올리던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모든 순간이 소중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죠. 만수는 핸드폰을 들어 영희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니, 영희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었죠.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꿈이었습니다. 창민이도 딸도 영희도 모두 웃고 있었죠. 하지만 꿈속에서조차 만수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만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혼자다. 이 고독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보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창민아, 아빠가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 펜을 놓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독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만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영희에게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에는 영희가 좋아하던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영희가 문을 열어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만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드디어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아빠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빠, 왜 오셨어요? 엄마는 아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아.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만수가 간청했습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엄마는 지금 집에 없어요. 병원에 가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놀랐죠. 병원? 어디가 아프신가?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기셨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만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희가 병까지 얻었다니. 어느 병원이니? 가서 뵙고 싶다. 만수가 애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더 상처받을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만수와 눈이 마주친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영희야.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딸에게 말했죠. 들어가 있어. 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영희가 물었습니다. 왜 왔어요? 만수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영희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죠. 난 당신을 평생 믿고 따랐어요. 시골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힘들어도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그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늙고 못생겨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 만수가 절박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영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남은 여생이라도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복도에 무릎을 꿇은 만수를 보며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죠.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제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나이에 이렇게 헤어지면 안 돼.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여기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이래야 하나? 우리가 젊은 것도 아니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서 더 이혼해야 해요. 남은 삶이라도 자존심 지키며 살고 싶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40년 부부의 연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영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어? 나와 함께한 시간이. 만수의 질문에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했죠.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요. 그 모든 행복을 당신이 짓밟았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서명하고 각자 갈 길 가요. 만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영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만수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영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과거형이지만. 그 말을 남기고 영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만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죠. 만수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채로 망연자실했죠. 결국 경비원이 와서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원룸에 돌아온 만수는 탁자 위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영희가 받지 않은 꽃이었죠. 시들어가는 꽃을 보며 만수는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씁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죠. 이혼이 성립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고 영희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시장에 들렀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시장 근처에 새로운 반찬 가게를 열었다는 것이었죠. 서울이 아닌 이곳으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감히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점포를 임대해서 영희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지냈죠. 시장 사람들은 영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희 씨, 다시 오셔서 좋네요. 그동안 반찬 가게가 없어서 불편했어요. 영희는 씩씩하게 일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주저앉지 않았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영희는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멀리서 영희의 가게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활기차게 일하는 영희의 모습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서글펐죠. 한때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창민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오리와의 이혼도 정리되었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죠. 가끔 어머니를 찾아와 도움을 주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영희는 딸과 함께 찜질방에 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살만해?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일하니까 정신없이 지내게 되더라. 그게 오히려 좋아.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남이니까. 하지만 영희도 가끔은 만수가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옛 추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수는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심장약을 먹어도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차서 멀리 걷기도 힘들었죠.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만수는 거절했습니다. 홀로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마지막으로 옛 감자밭을 찾아갔습니다. 새 주인이 잘 가꾸어 놓은 밭에는 다른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만수는 밭 근처 언덕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오리와 함께했던 그 날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다 내가 자초한 일이지.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었죠. 가족도 사랑도 행복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부서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던 만수는 우연히 영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영희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만수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잘 지내? 만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잘 지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영희가 물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냥 그래.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더라.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혼자 사니까 더 챙겨야 해요. 그 말에는 미움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정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고마워. 당신도 건강해.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죠. 영희는 가게로 돌아와 일에 몰두했습니다. 만수를 만난 것이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이내 평정을 찾았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만수는 원룸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영희를 만났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내가 준 상처를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하다. 영희는 강한 사람이다. 나와 달리. 그날 밤 만수는 가슴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죠. 하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영희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만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룸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했죠. 영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창민이와 딸,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영희도 조문을 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죠. 영정 사진 속 만수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듬직했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남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창민이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를 적어놓은 글들이었죠. 특히 영희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창민이는 일기장을 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영희는 집에 돌아와 만수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죠.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각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희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손맛이 좋기로 유명해져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죠. 영희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뿌듯했으니까요. 가끔 영희는 혼자 산책을 하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수와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픔까지도.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사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황혼의 노래였습니다.